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제11화 김유신 장군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김유신은 595년 아버지 김서현과 어머니 만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멸망한 가야 왕손으로 증조 할아버지는 금관가의 마지막 왕인 구해이며 할아버지는 관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무력이다. 어머니인 만명부인은 진흥왕의 아우인 수클종의 딸이다. 김서현이 길에서 만명을 보고 사랑하여 중매를 거치지 않고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안 수클종이 딸을 가두어놓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것을 보면 신라 왕실의 일원이었던 만명과 가야계였던 김서현과의 혼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운 결합이었다. 김유신은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장수이다. 595년에 태어나 673년에 사망했다. 신라에 투항한 가야왕족의 후손으로 진골 귀족 출신이다. 15세에 화랑이 되어 낭도를 이끌고 고구려 백제와의 전투와 귀족층의 반란 진압에서 공을 세워 중요 인물로 성장했다. 누이와 결혼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에 즉위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졌다. 660년 정월의 귀족회의에 순의인 상대 등이 되었고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신라를 이끄는 중추적 구실을 했다. 사후에 흥덕왕이 흥무대왕으로 추봉했다. 증조부는 532년 신라에 투항한 금관가의 구해왕이며 할아버지는 무력, 아버지는 서현이다. 어머니는 만명부인이다. 어머니의 증조부는 지증왕, 할아버지는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갈문왕, 아버지는 수클종이다. 수클종은 만명을 감금하면서까지 서현과의 혼인을 반대한 바 있다. 이는 신라에 투항한 가야 왕족이 당시에 비록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어 있기는 했지만 왕족 출신과 통혼할 만한 대귀족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금관가야 왕족의 후예들은 신라 왕족의 김씨와 구별하여 신김씨라 칭하기도 하였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 도라 불리던 자신의 낭도를 이끌었다. 그 무렵 화랑 수련 과정의 활동은 그에게 수련과 배움의 과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때 맺은 낭도들과의 유대 관계도 장성한 뒤의 활동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귀화한 가야 왕족인 그의 일족 중에는 전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신라의 토착 귀족들 틈에서 그들이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을 세워 인정받아야 했는데 그것은 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활동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투에서의 공로이다. 그가 세운 큰 전공으로 전하는 것 중 최초의 것은 629년 34세 때의 일이다. 당시 신라군은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했는데 1차 접전에서 패배하여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때 중당당주로 출전한 그는 단신으로 적진에 돌입하여 유린함으로써 신라군의 사기를 북돋워 크게 승리하는 데 공을 세웠다. 삼국사기에는 비담의 반란 후 진덕여왕 대 치러진 세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 전투들에서 최고 지휘관을 맡았다. 진덕여왕 1년과 2년의 전투에서는 암양주군주로서 그 일대의 전투를 지휘했으나 진덕여왕 3년의 전투 당시에는 백제의 대대적인 침입을 막기 위하여 중앙군으로 편성된 군단을 지휘하였다. 당시 백제의 지휘관급 백인과 군졸 8,900여인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전투용말 1만 피를 노획했다는 전과를 고려할 때 신라 쪽에서도 주력 부대를 투입한 대규모 방어군단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지휘관 편성을 놓고 보아도 대장군의 김유신, 그 아래 장군들의 진춘, 죽지, 천존 등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당대의 명장들이자 정치적으로도 큰 비중을 가지는 인물들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당나라의 대국주의 야욕을 간파하고 그에 대비하고 있었다. 660년에는 그가 백제군의 결사대를 격파하느라 당나라군과의 합류 지점에 늦게 도착하자 당나라의 소정방은 이를 빌미로 신라
장군의 참수를 명하여 신라군의 통수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때 그는 먼저 당나라군과 결전하겠노라며 단호히 맞서 소정방의 기도를 무산시켰다. 또한 백제가 정복된 해에 당나라는 그와 김인문에게 백제 지역을 분봉해 주겠다고 유혹함으로써 신라 지배층의 분열을 획책하며 신라를 침공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이때 역시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여 신라 지배층의 결속을 굳힘으로써 당나라의 계략을 무산시켰다. 한편 고구려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당나라와의 정면 대결을 피해 신라군을 백제 유민군으로 위장하여 당나라군의 행동에 군사적인 대처를 하였다. 당시 소정방은 신라는 상하가 굳게 결속되어 작지만 쉽게 정복할 수 없다고 본국에 보고하였다 한다. 그 뒤에도 당나라는 665년에 그를 봉상정경 평양군 개국공 시급 2,000호로 봉하는 등 유혹의 손길을 뻗쳐왔다. 그러나 그는 국제관계 속에서 당나라가 신라에 대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당나라의 침략, 야욕을 분쇄할 수 있었다.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엄격히 단속하며 신라 다중의 결속과 사기를 북돋우려는 한결같은 노력이 있었다. 연속되는 출정 중에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 앞을 돌아보지도 않고 지나친 일이나 혹독한 추위 속의 행군에 군사들이 지치자 어깨를 드러낸 채 앞장섰다는 일화. 그리고 아들인 원술이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해 오자왕에게 참수형에 처하라고 건의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일 등은 이러한 노력의 단면들이다. 그가 죽자왕은 성대한 의장을 갖추어 금산원에 장사 지내게 하고 뒤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게 했다 한다. 뒤에 흥덕왕은 그를 흥무대왕으로 추봉하였다. 74세의 나이로 병을 앓고 있었던 김유신을 배려한 왕은 전장에 참가하는 대신 국정을 살피게 했다. 김유신은 673년 7월 1일 79세의 나이로 자신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